19만 명입니다. 꿀과 이거를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한 분들. 그 중에 콩팥 수치가 놀랍도록 좋아졌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바로 19만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모르고 넘어가신다면 콩팥을 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닭갈입니다. 35년간 건강식품을 직접 팔아봤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2세 이황이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꺼풀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4번씩 가셨고 소변에는 거품이 가득했죠. 3군데 병원을 다니셨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냉장고에 있던 이거래 꿀 한 스푼을 섞어 드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석 달 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그런데 60대 어르신들은 이거를 콩팥에 활용할 생각조차 안 하실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이유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퉁퉁 부었던 얼굴이 가라앉고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주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눈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이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도움이 되려라고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콩팥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별로 안 아픈데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두근거리면 아는 법이죠. 이는 쓰리면 아는 법입니다. 그런데 콩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후 70%가 망가져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콩팥이 나빠졌다는 걸 아는 분은 10명 중 단 1명뿐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은 무슨 일을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입니다. 하루에 혈액을 무려 180리터나 걸러냅니다. 페트병 큰 것으로 360병 분량입니다. 이 청소부가 매일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소부가 지쳐서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이 더러워집니다. 온몸이 붓고 피로가 가시지 않으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드십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 매일 마시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 예를 들어 홍삼즙, 석류즙, 논이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가 직접 성분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100만 원이 넘게 들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절반 이상이 설탕 덩어리였습니다.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가짜 건강식품으로 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찾은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콩팥에 쓸 생각은 아무도 못 하십니다.
바로 무입니다. 정확히는 무즙입니다. 무즙 3스푼에 꿀 1스푼을 섞은 것입니다. 이게 수십만 원짜리 신장 영양제보다 낫다는 것을 제 혈액 검사 수치가 직접 증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왕이 어르신의 콩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즙을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잘못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즙보다 더 중요한 콩팥 지키는 원칙들이 오늘 이 영상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콩팥을 살리는 핵심 원칙 4가지입니다. 그냥 4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100만 원 넘게 들여서 성분 분석하고 제 몸에 직접 실험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께 적용해보면서 걸러낸 진짜 4가지입니다. 4위는 바로 수분 섭취법입니다. 물은 많이 마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는 물을 잘못 마시는 것이 오히려 콩팥에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9세 김정수 할아버지. 건강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루 2리터 물을 마셔야 한다는 영상을 보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큰 페트병 하나를 오전 중에 다 드셨죠. 건강해지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리가 더 붓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됐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을까요?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콩팥이 그 많은 물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물이 몸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심하면 피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좋으려고 마신 물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별표 조금씩, 자주, 미지근하게 별표입니다. 한 번에 종이컵 반 컵 정도만 마십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마십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나눠 마시면 콩팥이 무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큰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일하는 셈이죠.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콩팥이 걸러낼 수 있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온도, 약 40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커피, 녹차, 이온 음료, 이것들은 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물 대신 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마실수록 콩팥이 더 바빠집니다. 더 혹독하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꿔주십시오. 김정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뒤 아침에 붓던 다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콩팥의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분 섭취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다고 드시는 것 중에 오히려 콩팥을 망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알면서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7세 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경계라는 말을 들으신 후부터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를 직접 갈아서 주스를 만드셨죠. 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자랑하셨습니다. 나 요즘 건강 챙긴다고.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콩팥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야채 주스 마셨는데 왜 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그게 문제였을 수 있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잘하려고 한 건데,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과일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독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즘 근육 키운다고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어르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하루 종일 야근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야근하는 직원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쓰러집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한약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보한다고 드시는 한약 중 일부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을 오래 드신 후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이 매년 수백 명씩 나옵니다. 경로당 100명 중 3명 꼴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짠 음식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3g 가까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이미 섭취한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이 권장량의 2배를 드십니다. 그렇다고 된장찌개를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국물을 반만 드십시오. 국물만 반으로 줄여도 하루 소금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콩팥이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박미숙 할머니도 지금은 아침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것으로 바꾸셨죠. 석 달 뒤 콩팥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할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 저는 이 문자를 받을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박미숙 할머니처럼 되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콩팥을 진짜로 살리려면 우리 몸 안에서 직접 혈액순환을 바꿔야 합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2분이면 됩니다. 2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확 늘어납니다. 바로 식후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최병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만성 콩팥병 2단계 판정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셨고 식단도 바꾸셨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몸도 늘 무겁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밥 드시고 나서 10분 뒤에 발뒤꿈치를 30번만 들었다 놓아주세요.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는 그냥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리 붓는 게 줄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2달 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애 발뒤꿈치를 드는 게 콩팥에 좋은 걸까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이 혈액을 위로 펌프질할 때 종아리 근육이 아래에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종아리가 움직이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콩팥이 더 많은 혈액을 받으면 더 잘 걸러냅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붓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식후일까요? 밥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 순간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 발뒤꿈치를 들면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전신으로 다시 퍼뜨립니다. 콩팥이 밥 먹은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드시고 나서 10분 뒤입니다. 식탁 앞에 서십시오.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30번 반복합니다. 빠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해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합니다. 30번 하는데 딱 2분입니다. 어지럽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3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식후에 발뒤꿈치를 드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처방받으시던 약의 용량이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뭘 하셨어?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게 바로 이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데 콩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분도 챙기고 금기 음식도 지키고 발뒤꿈치로 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콩팥을 진짜로 살리는 핵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앞서 무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무즙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0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1세 강순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만 원짜리 신장건강즙을 3개월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홈쇼핑에서 방송인이 극찬하는 걸 보고 사셨죠. 그런데 아무리 드셔도 붓기는 그대로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제품 성분표를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정제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당이었습니다. 핵심 성분인 신장 추출물은 겨우 0.8%였습니다. 사실상 설탕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3개월을 먹었는데 목소리가 떨리셨죠. 그날 제가 할머니께 무즙 드시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무 안에는 콩팥 속 염증을 꺼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필요하듯 콩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무가 그 불을 꺼줍니다. 또 무는 혈액 속 노폐물을 미리 잘게 부숴주는 천연 효소가 있습니다. 마치 필터가 막히기 전에 미리 이물질을 녹여주는 세척제 같은 역할이죠. 콩팥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꿀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꿀 속 성분이 무즙의 염증 억제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무즙 혼자일 때보다 꿀과 함께 할 때 훨씬 강력해지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가 되는 겁니다. 강순래 할머니는 그날부터 20만 원짜리 건강즙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무즙 3스푼에 꿀 1스푼을 섞어 드셨습니다. 2달 뒤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눈이 안 부어. 밤에 화장실도 한 번밖에 안 가요. 콩팥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즙을 잘못 만들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믹서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믹서기 날이 돌아갈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무의 천연 효소를 죽입니다. 효소가 죽으면 그냥 무물입니다. 반드시 강판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강판이 없으시면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삽니다. 꿀도 아무 꿀이나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꿀 중에 과당 시럽을 섞은 가짜 꿀이 있습니다. 뒷면 성분표에 과당이 첫 번째로 적혀 있으면 가짜입니다. 벌집이 그려져 있어도 꿀이라고 쓰여 있어도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밥 먹기 30분 전입니다. 이때 드셔야 성분이 이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됩니다. 단, 모든 분들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투석 중이신 분, 칼륨 제한 처방을 받으신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무는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심하게 나쁜 분들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당원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밥상은 박한결에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그만큼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절반은 치료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는 겁니다. 무 하나, 꿀 한 스푼.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석 달 뒤에 콩팥 수치를 바꿉니다. 1년 뒤 병원에서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길 잘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하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합니다.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분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협찬 없이 제 돈으로 제 몸으로 검증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